2011년 10월 5일, 한 남자의 죽음이 전 세계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의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킨 천재, 그리고 엔지니어면서 경영가고 예술가였던 스티브 잡스였죠. 그를 죽음으로 이끈 건 췌장암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을 총동원했지만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전자 치료로 암을 낫게 할 수 있다면, 문제의 유전자를 건강한 유전자로 바꿔서 완전히 새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땠을까요?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죽음 직전에 자신의 유전체 정보를 전부 해독해서 치료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스티브 잡스를 살려낼 방법이 없었지만 불과 5, 6년 만에 유전공학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유전자 가위 때문입니다. 2017년 4월, 일본에서는 과학자들을 위한 재팬 프라이즈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의 수상자는 2명의 여성 과학자들이었다. The curiosity and the quest fo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hat led to these discoveries have always been the driving force in my career and my life. We are here because of the awesome power of bacteria. 엠마누엘 샤르팡테의 박사와 제니퍼 다우드나 박사는 2013년에 새로운 유전자 가위를 개발했다. We were studying the fundamental biology of bacterial immune systems called CRISPRs. And in the course of that research, we understood the way that a particular enzyme, a protein in that system operates, a protein called Cas9. 다우드나 박사와 샤르팡테 박사팀이 개발한 유전자 가위는 Cas9 단백질과 안내 역할을 하는 RNA로 구성되어 있다. Cas9 단백질은 가이드 RNA의 안내에 따라 해당 염기서열 중에 원하는 위치를 정확히 찾아가서 절단하는데, 이런 기능과 정확성은 이전에 어떤 유전자 가위로도 도달하지 못한 수준이다. 임무를 마치고 나면 안내 역할의 RNA와 Cas9 단백질은 자연 소멸하고, 유전자는 세포가 가지는 재생 능력에 의해 잘린 부위가 복구돼서 부작용도 거의 없다. 이렇게 기존의 유전자 교정 기술을 뛰어넘은 새로운 유전자 가위는 여러 과학 학술지로부터 최고의 과학 성과로 꼽혔고, 두 과학자는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떠올랐다. 유전자 가위는 그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발전을 했는데, 그 1세대 유전자 가위는 징크핑거 누클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워낙 만들기가 어려워서 전 세계에선 불과 한 서너 개 실험실만 만들 수 있었고, 대략 한 6개월 정도 수백 개를 만들면 그 중에 하나가 쓸만한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1, 2세대 유전자 가위는 만들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정확성이 떨어졌지만, 3세대 가위 크리스퍼 캐스9은 효율과 비용, 정확성, 모든 면에서 우월한 특징을 보인다. 옛날 같으면은 유전자 적중 마우스를 만들 때 2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사 장기로 해서 이제 세포를 3차원으로 키운 다음에 거기다가 유전자를 낙아웃해서 그 현상을 보는데 일주일이면 족하더라고요. 똑같은 마우스의 췌장에서. 이건 거의 이제 시간적으로는 저한테는 혁명인 거죠. These days people are able to make transgenic animals using CRISPR technology much more quickly, much more efficiently. It means that more laboratories will have access to science, that it's no longer so resource intensive, and I think this is a huge leveler of the playing field in terms of global scientific equity, that these tools are now becoming more available. Then I think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we will start talking more about gene editing for treating human disease. 유전자 교정이라는 기술은 기존에 있던 어떤 기술보다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유전 정보를
살아있는 생명체에다가 적용해 본다는 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입니다. 자연을 임프루브 시키고 향상시키고 또는 우리가 알아왔던 것들이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적용해보고 뭐 이런 연구와 개발, 발전의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들이 지금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수십 년간 또는 수백 년간 쌓아온 지혜나 지식을 다시 한번 증명해보는 도구가 되어줬기 때문에 크리스퍼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이미 다양한 질병의 유전자 교정법을 시도해왔다. 그 중에 하나가 황반 변성이다. 황반 변성은 부분적으로 안 보이거나 전체 시력이 떨어져서 생활에 불편할 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높은 노인성 질환이다. 황반은 안구 뒤쪽에 직접적으로 상이 맺히는 곳을 말하는데 이곳에 혈관 내피 성장인자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 신생혈관이 자라나서 황반에 맺히는 빛이 가려지고 그 결과 시야가 흐려지는 것이 황반 변성이다. (2017년 2월에) 국내 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서 황반 변성을 치료한 사례를 발표했다. 방법은 3세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법이었다. 연구팀은 실험쥐의 눈에 인위적으로 황반 변성을 일으킨 뒤에 3세대 유전자 가위, 즉 크리스퍼 가위를 주입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신생혈관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제작한 유전자 가위가 망막세포 안의 혈관 내피 성장인자를 정확하게 찾고 문제의 염기 서열을 잘라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 결과 신생혈관의 활성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시력은 회복됐다. 여기서 유전자 교정 치료의 또 한 가지 장점은 효과가 영구적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항체 치료는 항체라는 게 한번 눈에 들어가서 이미 만들어지는 이제 이 성장인자를 잡고 나서 작용하면 또 다른 성장인자가 나오면 또 이걸 잡기 위해서 또 항체를 넣어줘야 되지만 저희들의 방법은 아예 나쁜 성장인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거해줬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으로만 작용한다면 더 넣어주지 않아도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연구팀은 다음 단계로 영장류 실험에 들어갔다. 원숭이는 인간과 유전 형질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실험까지 성공하면 황반 변성에 대한 유전자 치료법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진다. 우리가 보통 유전자 이러면 유전 질환 이렇게 아주 희귀 질환 말을 생각하는데 저희가 결국 보여드렸던 결과는 희귀 유전자 질환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질환에 그리고 장기의 어느 부분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술의 한계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유전자를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지고 일부 세포만 바꿀 수 있는데요. 앞으로 더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많은 세포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된 유전자를 우리가 병원에서 발견하고 그걸 이제 앞으로 교정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병원도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질병과 싸워왔다. 다양한 치료법을 개발하고 완치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여전히 암과 같은 질병에는 속수무책이다. 유전자 가위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유전자 가위를 면역세포에 적용해서 그 암치료 임상시험을 한 사례가 유럽이나 중국, 미국에서 있는데요. 그 암세포를 사실 면역세포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이제 꾀를 부려가지고 그 면역작용을 이제 무력화시키는데 이 T세포에, 면역세포에 특정 유전자만 제거하면 더 이상
암세포하고 상호작용을 못해가지고 암세포가 그런 식으로 피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이제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취한 다음에 유전자 가위로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고 다시 환자에 넣어줘서 치료하는 그런 개념을 지금 국내에서 지금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는 유전자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유전자의 모든 정보를 읽고 그 유전자를 조종할 수 있다면 삶과 죽음의 공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